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37분. 서울 남대문 시장 골목 한가운데 강서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서윤은 명품 쇼핑백을 든 채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샤넬 백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300만 원짜리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17세 재벌 영애, 경진그룹 외동딸이었죠. 그런데 골목 구석에서 뻥튀기를 파는 소년을 봤습니다. 순간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소년은 헌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색 패딩 안에 회색 후드티, 운동화는 밑창이 달아 있었고 손은 추위에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을 멈춰 세운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눈, 쌍꺼풀이 지는 선까지 일치했어요. 똑같은 코, 콧대의 각도가 정확히 같았습니다. 똑같은 입술,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모양까지 판박이었죠. 심지어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까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거의 90% 이상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어요. 2억 8천만 원짜리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는 강서윤. 강남 펜트하우스 57층에 사는 재벌 영애가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소년을 마주친 겁니다. 뻥튀기 1,000원이요. 맛있는 뻥튀기. 소년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추운 겨울바람에 오래 서 있었던 모양이었죠. 서윤은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년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기,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눈동자 색깔까지 같았습니다. 갈색빛이 도는 검은색. 서윤과 정확히 같은 색이었죠. 네, 뭐 드릴까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준이요. 왜요? 순간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씨, 자신과 같은 성씨였어요. 몇 살이에요? 17이요. 왜요? 이상한 사람이네. 민준이 경계심을 더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성, 그리고 이 얼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42분. 강남 펜트하우스 57층. 서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죠.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17년 동안 외동딸로 살아왔어요. 오빠나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은 어떻게 설명하죠? 같은 성, 같은 나이, 그리고 이 얼굴.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서재. 아버지 강태준의 서재. 거기에 오래된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서윤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폈어요. 부모님은 아직 거실에 계셨습니다. 서재는 평소엔 잠겨 있지만 오늘은 문이 열려 있었어요. 서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쪽으로 걸어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역시 서류들. 세 번째 서랍, 잠겨 있었어요. 왜 이 서랍만 잠겨 있지? 서윤은 책상 위를 뒤졌어요. 책받침대 밑을 확인했죠. 있었습니다. 작은 금색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돌렸죠.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갈색 가죽 표지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산부인과 사진이었어요. 2007년 3월 15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초음파 속에 아기가 2명 보였습니다. 쌍둥이.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초음파 사진. 역시 아기가 2명이었습니다. 서윤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두 쌍둥이 초음파 사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엄마였습니다. 더 젊었지만 분명 엄마였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들. 2명이었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아기와 파란색 옷을 입은 아기. 사진 아래 아빠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16일. 서윤이와 민준이의 첫날. 서윤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민준. 오늘 만난 그 소년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한테 쌍둥이 오빠가 있었다고? 서윤은 앨범을 더 뒤적였습니다. 아기 때 사진들이 나왔어요.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죠. 두 아기가 함께 웃고, 함께 자고, 함께 놀던 모습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생후 6개월까지는 사진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한 아기만 남았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아기. 서윤 자신. 파란색 옷을 입은 아기,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윤은 앨범 맨 뒤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입양 동의서.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강태준과 김수진은 생후 7개월 된 남아 강민준을 서울시 중구 소재 은혜보육원에 입양 보내는데 동의합니다. 일시 2008년 6월 20일 오전 10시. 사유 경제적 어려움. 보육원. 오빠를 보육원에 보냈다고? 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쌍둥이 중 한 명만 키우고 다른 한 명은 보육원에 보냈다는 거였어요. 왜? 도대체 왜?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우리 왔어. 엄마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황급히 앨범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잠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서윤이 왔구나. 오늘 뭐 했어? 아빠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쇼핑하다 왔어요. 서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었어요. 서윤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첫째, 나한테 쌍둥이 오빠가 있었다. 둘째, 오빠는 생후 7개월에 은혜보육원에 보내졌다. 셋째, 그 오빠가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은혜보육원을 검색했어요. 있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보육원이었어요. 서윤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 은혜보육원 앞. 서윤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 모자도 푹 눌렀었죠. 보육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밝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중년 여성과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 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민준이요? 여성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아세요? 저, 친구예요. 시장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자랐다고 해서. 서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저는 이곳 원장 박미숙이에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에 대해 뭐가 궁금한가요? 민준이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박미숙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7년요. 생후 7개월 때 왔으니까 거의 평생을 여기서 보낸 셈이죠. 17년.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민준이는 여기서 가장 오래 있었던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입양을 가거든요. 근데 민준이는 입양이 안 됐나요? 박 원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기회는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다 무산됐죠. 특히 12살 때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정말 좋은 부부였거든요. 민준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났죠. 그런데요, 입양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에 부부가 이혼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입양이 취소됐죠. 민준이는 어땠어요? 박 원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했죠. 왜 자기만 버려지냐고.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입양을 기대하지 않게 됐죠. 그래도 민준이는 착하게 자랐어요. 다른 애들 챙겨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교 5등 안에 들었어요. 고등학교는 장학금 받아서 다녔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박 원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보육원을 나갔어요. 만 18세가 되면 나가야 하거든요.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뻥튀기 장사. 고시원에 산대요. 고시원이요? 네. 을지로에 있는 한 달에 40만 원짜리 고시원이래요.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40만 원짜리 고시원. 서윤의 한 달 용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민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들러요. 우리한테 인사하러. 그리고 후배들한테 과자도 사다 주고. 박 원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애예요. 정말 착한 애. 민준이 부모님은 왜 민준이를 여기 보냈어요?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죠. 입양 서류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부모 정보는 비공개였고요. 그럼 민준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람들인지도.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괜찮으세요? 박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안타까워서요. 민준이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네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민준이 주소 아세요? 박 원장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을지로 3가 567번지 3층 302호예요. 찾아가 보세요. 고맙습니다. 서윤은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오빠만 버린 거야? 왜 나만 데리고 키운 거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12시 47분. 남대문 시장. 서윤은 어제 봤던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뻥튀기 노점이 보였어요. 민준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헌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뻥튀기 1,000원. 맛있는 뻥튀기. 민준이 외치고 있었어요. 서윤은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서윤을 봤어요. 어제 네, 저예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저 뻥튀기 사러 왔어요. 몇 봉지요? 10봉지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봉지요? 어제도 10봉지 사갔는데 또요? 네. 맛있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서윤은 그냥 민준과 대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10,000원이요. 민준이 뻥튀기를 봉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10,000원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요?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저기, 혹시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을래요? 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우리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알고 싶어서요. 친구하고 싶어요.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거였어요. 저는 지금 장사 중인데요. 그럼 저녁에 만날래요? 제가 저녁 살게요.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좋아요. 8시에 여기서 만나요. 근데 비싼 데는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낼게요. 알겠어요. 그럼 8시에 봐요. 서윤은 기뻤습니다. 네. 그럼 저녁에 봐요. 서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민준을 지켜봤어요. 민준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살던 세계와 너무 달랐어요. 서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17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라고 지금은 하루 종일 서서 뻥튀기를 팔고 있었어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민주는 잠깐 쉬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었어요. 1,500원짜리 김밥 하나. 서윤은 참을 수 없었어요. 카페를 나가서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도시락을 2개 샀어요. 15,000원짜리 특선 불고기 도시락이었습니다. 민준에게 갔습니다. 이거 드세요. 서윤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도시락이요. 아까 김밥만 드시는 거 봤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민주는 도시락을 열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순간 민준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오랜만이에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을 봤어요.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오빠다. 서윤은 카페로 돌아가서 저녁 8시까지 기다렸습니다.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8시 12분. 남대문 시장 골목. 다 끝났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네.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 분식집 괜찮아요. 싸고 맛있거든요. 민준이 가리킨 곳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낡은 간판에 할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요. 서윤은 민준을 따라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어요. 테이블이 4개뿐이었고 모두 낡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어서 와요. 민준아, 오늘도 왔구나.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어요. 민준이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하나요. 그리고 오뎅 2꼬치요. 그것만요? 더 시켜요.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총 8,000원이었어요. 서유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강서윤이요. 강씨네요? 저랑 같은 성이에요.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연이네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몇 살이에요? 17이요. 저도 17이에요. 생일은 언제예요? 11월 16일이요. 순간 민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도 11월 16일이에요. 진짜요? 우와, 우연이 많네요. 서윤이 일부러 놀란 척했습니다. 민준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리고 저희 많이 닮은 것 같아서요. 서윤은 숨을 참았어요. 다들 그래요. 저 흔한 얼굴이래요. 서윤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보육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서윤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요? 네. 생후 7개월 때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17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를 찾으면서.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2살 때 입양 갈 뻔했대요. 한 부부가 저를 보러 왔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났죠. 저 그분들한테 벌써 엄마 아빠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이혼했다고. 그래서 입양이 취소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울기만 했어요. 왜 나만 이러는지. 서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왜 우세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서요.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나한테는 부모가 없다는 걸. 그래서 포기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대신 제 힘으로 살기로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전교 5등 안에 들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근데 대학은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얼마나 모았어요? 6개월 동안 100만 원 모았어요. 서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에 100만 원. 대단해요. 민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는 거죠. 부모님은 찾아보려고 안 해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찾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근데 이제는 포기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을 왜 찾아야 해요?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제 힘으로 살 거예요. 누구한테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디 사는데요? 강남이요. 도곡동. 도곡동. 거기 부자 동네잖아요. 택시 타고 가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럼 조심히 가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친구 생긴 것 같아서 기뻐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번호 알려줄게요. 서윤은 민준의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연락해요. 네, 꼭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윤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야겠다고.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오후 11시 34분. 강남 펜트하우스. 서윤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거실에 계셨어요. 서윤아, 어디 갔다 와? 엄마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서윤은 평소처럼 대답하고 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돌아섰습니다. 엄마,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부모님이 서윤을 봤습니다. 뭔데? 나한테 오빠 있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정적이 흘렀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는 TV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쌍둥이 오빠, 강민준, 있었죠? 서윤이 똑똑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서재에서 봤어요. 앨범, 초음파 사진, 입양동의서, 다 봤어요. 아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재를 들어갔어? 허락도 없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오빠를 버린 거예요? 왜 나한테 숨긴 거예요? 17년 동안. 서윤도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이건 복잡한 문제야. 내가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할 게 뭐예요? 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를 한 명만 키우고 한 명은 버린 거냐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빠가 다가왔습니다. 목소리 낮춰. 이웃이 들어. 이웃?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앉아. 설명해 줄게. 아빠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았어요. 부모님도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쌍둥이였어.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랑 민준이 2007년 11월 16일 같은 날에 태어났어. 근데 우리는 둘 다 키울 수 없었어. 왜요? 아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집안 사정이 안 좋았어.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거든.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업 실패로 빚을 30억 원이나 지고 돌아가셨어. 서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난 그 빚을 갚으면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어.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었어. 특히 둘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명만 키우고 한 명은 버려요? 우리도 괴로웠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가 원해서 그렇게 했겠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돈이 없어서 분유도 못 살 지경이었어. 엄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 민준이 생각하면서 잘 크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럼 왜 다시 안 데려온 거예요? 회사 잘 되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 민준이가 보육원에 적응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갑자기 데려오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 같았고, 그리고 체면이 서지 않았어.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면? 체면 때문에?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핑계잖아요. 그냥 귀찮았던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매달 보육원에 200만 원씩 보냈어. 민준이가 잘 지낼 수 있게. 돈이 문제예요? 민준이 오빠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필요했던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오빠 만났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어제 남대문 시장에서 봤어요. 뻥튀기 팔고 있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손이 다 갈라지도록.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늘도 만났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8,000원짜리 분식으로. 오빠는 17년 동안 보육원에서 살았대요. 한 번도 입양 안 됐대요. 엄마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살아요. 40만 원짜리.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6개월 동안 100만 원 모았대요. 아빠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진실을.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서윤아, 기다려. 아빠가 서윤을 불렀습니다. 민준이한테 말하지 마. 제발. 왜요? 우리가 직접 말할게. 우리가 직접 사과할게. 언제요? 조금만 시간을 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준비? 17년 동안 준비 안 했어요? 아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말 안 하시면 제가 직접 말할 거예요. 서윤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준이에요.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기, 내일 시간 있어요? 보육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당신이 저에 대해 물어봤다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서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당신 누구예요? 왜 저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얘기할 게 있어요. 어디서요? 한강공원. 여의도 쪽. 오후 2시.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하지? 진실을 말해야 하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 47분. 여의도 한강공원. 서윤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1시 50분. 민주는 아직 안 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어요.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민준이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당신 누구예요? 정말. 저는 강서윤이요. 그것만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많이 닮았잖아요. 같은 성에, 같은 나이에, 같은 생일이고. 우연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닮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당신, 저에 대해 알아보러 보육원까지 갔잖아요. 왜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17년 동안 궁금했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이 누군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뭔가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 혹시 제 가족이에요?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준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몸이 굳었어요. 어떤 가족인데요? 쌍둥이에요. 우리.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같은 날 태어났어요. 2007년 11월 16일. 일란성 쌍둥이로. 말도 안 돼. 그럼 당신이 제 동생이란 거예요? 언니예요. 30분 먼저 태어났거든요. 민주는 벤치에 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부모님은 강태준, 김수진, 경진그룹 회장이랑 부인이에요. 재벌? 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만 버린 거예요?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래요. 당시에 빚이 30억 원이나 있었대요. 둘 다 키울 수 없었대요. 빚을 갚았으면 다시 데려가야죠. 왜 17년 동안 날 버려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강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거였어요. 서윤도 일어났습니다. 오빠,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17년 동안 난 궁금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버려진 건지, 왜 다른 애들은 부모가 있는데 난 없는지. 오빠, 매일 밤 울었어요. 엄마를 불렀어요. 아빠를 찾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윤도 무릎을 꿇고 민준을 안았습니다. 둘이 함께 울었어요. 미안해. 오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진정했습니다. 서윤의 품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눈을 닦았죠. 부모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고 싶대요. 사과하고 싶대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7년 만에? 늦었지만 만나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오빠. 서윤이 불렀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 버렸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민준이 만났어? 네. 말했어요. 쌍둥이라고. 전부 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엄마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 생각만 났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괜찮아요? 연락해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서윤은 불안해졌습니다. 남대문 시장으로 갔어요. 노점이 사라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떡볶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뻥튀기 파는 청년 어디 갔어요? 몰라. 3일 전부터 안 나오던데. 서유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302호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302호 사는 분 어디 갔어요? 나갔어. 사흘 전에 그냥 짐 싸서 나가더라고. 서유는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사라진 거였어요. 보육원에도 가봤습니다. 민준이 왔다 갔어요? 박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제 왔었어. 인사하러. 잘 지내겠다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말 안 하더라. 서유는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말했어요. 민준이 오빠 사라졌어요. 부모님도 놀랐습니다. 아빠가 사람을 풀어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매일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혹시 민준이 돌아올까봐. 2주가 지났습니다. 서유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민준과 서윤의 18번째 생일이었어요. 서윤은 혼자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민준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돌아와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서유는 뛰어갔습니다. 민준을 껴안았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요. 민준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혼자만의 시간. 어디 있었어요? 지방이요. 친구 집에. 거기서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니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 만나도 돼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만날게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한 달, 2달,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만날게요. 약속해요. 서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민준은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친구 집에 갔었대요. 거기서 공장 일도 했대요. 돈도 좀 모았고요. 10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올 거예요.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도와줄게요. 뭐든지. 고마워요. 동생. 민준이 처음으로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유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빠. 응? 사랑해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동생.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강 건너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경진그룹 본사 회장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씨가 오셨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서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민준을 봤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민준은 많이 컸습니다. 얼굴은 아내 수진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자신을 닮았죠. 앉으세요.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과 서윤이 소파에 앉았어요. 강태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17년 전 당신을 버린 것,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고 빚이 30억 원이나 있었죠. 쌍둥이를 둘 다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신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운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사가 다시 일어서고 돈을 벌었을 때 당신을 다시 데려올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체면도 있었습니다. 한 번 버린 아이를 다시 찾아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매달 보육원에 200만 원씩 보내면서 제 죄책감을 덜려고 했죠.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셨나 봐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겁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노릇을 할 기회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태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 재산의 30%입니다. 약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당신 몫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압니다. 하지만 받으세요. 이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가족이요. 민준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 진짜 가족.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아비를 용서해 주세요. 강태준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어요. 일어나세요.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겠습니다.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민준이 강태준을 일으켰습니다. 강태준은 민준을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강태준은 민준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기 시작했어요.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민준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강태준은 더 세게 민준을 껴안았어요. 그래, 아들아. 내 아들. 미안하다. 서윤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회장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2025년 6월 15일 일요일 경진그룹 본사 1층 로비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민준 이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민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민준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말단부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배웠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은 연단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17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이,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죠.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찾았습니다. 동생 서윤이가 저를 찾아줬어요. 서윤이 객석에서 웃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회사의 이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는 겁니다. 보육원 아이들, 고아들, 혼자 사는 청년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희망 나눔 재단. 제 재산의 절반을 투자할 겁니다. 청중이 놀랐습니다. 4,500억 원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이 재단으로 매년 1,000명의 보육원 아이들을 지원할 겁니다. 장학금,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모두 제공할 거예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동생이 저를 찾아줬고 가족이 받아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런 운을 가질 순 없습니다. 민주는 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희망이 되어주겠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윤이 달려와서 민준을 껴안았어요. 오빠,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동생. 강태준과 김수진도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강태준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네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민준이 뻥튀기를 팔던 그 골목으로. 여기서 시작됐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당신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빠가 내 쌍둥이인 줄. 저도요. 그냥 이상하게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새 노점상이 뻥튀기를 팔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뻥튀기 10봉지 주세요. 네, 10,000원이에요. 민주는 10만 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요. 힘내세요. 젊은 노점상이 놀라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여기서 일했거든요. 힘들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사람은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오빠,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가족이 생겨서. 민준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가족이 생겨서 행복해. 강태준과 김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네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별들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2억 8천만 원짜리 마이바흐를 타던 재벌 영애와 1,000원짜리 뻥튀기를 팔던 소년이 쌍둥이였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
17년 만에 다시 만나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이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5년 후 2030년 11월 16일 민준과 서윤의 23번째 생일. 희망나눔재단은 총 8,5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중 450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1,200명이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민주는 부회장이 됐습니다. 서윤은 이사가 됐고요. 둘 다 결혼했습니다. 두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생일날 두 가족은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로. 여기서 시작됐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오빠한테 진실을 말했어요. 무서웠어요. 당신이 날 거부할까봐. 저도 무서웠어요. 가족을 만나는 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의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김수진이 손자 손녀를 쫓아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 서윤아. 뭐가요? 날 찾아줘서. 17년 전 그날 남대문 시장에 온 거. 오빠야말로 고마워요. 제 오빠가 되어줘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17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었습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가족은 영원합니다. 끝.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민준이처럼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홀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 그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썰클래스였습니다.